연령 그러니까 유년 젊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성소수자랑 연계해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게이를 남자이면서 비하하면서 맞아요. 남자이면서 아. 어린이들 뭐 한남 유충 제기해라 혹은 뭐라고요? 남자이면서 성 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비춰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직접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 후원해 주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그리고 매월 15일에 만 원 후원해 주시는 운나이칠님, 팟빵으로 만 원 정기 후원해 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후원 입금 들어오는 거를 저희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 무럭무럭 솟아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올리고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4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채널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 뭐 질문들, 의문들 다 보내주셔도 저희가 빠르게 하진 못하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대답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면 한번 저희가 답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란. 따라단. 저희 이제 단촐하다. 뭐지? 단촐해. 저 그 뭐지? 부담스러운 레이아웃 하고 싶었는데 김 팀장도 싫어해서 일부러 안 했어요. 뭐요? 레이아웃? 어어. 이 화면이요? 예예 네네. 얼굴 커지는 거 하려고? 하지 마, 하지 마, 이 하지 마. 이거. 어허, 어허, 멀리, 멀리. 부담스러워요. 이거 유튜브 본 사람들 깜짝 놀랐다, 지금 이거. 아 저는 좀 그래도 뭐지? 이걸 모바일로 본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 아, 감각으로 화면을 만들면 얼굴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거 생각 못 했네. 모바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겠네요, 유튜브로. 모바일 온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바일 퍼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네요. 예. 저는 그래서 크게 하고 싶은데 뭐 앨리스도 싫다 그러고 김 팀장도 싫다 그러고 옛날 자신 레거시스러운 생각을 한다니깐 할 말 없지 뭐. 레거시라기보단 자신이 없는 거죠. PC 시절 부끄러워. 때의 생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내가 어쩌겠어요. 그러네. 예. 우리도 옛날 사람이라. 하긴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PC가 아니라 스마트폰부터 손에 쥐었겠네요, 대부분. 저만 PC는 해도 나중에 보겠구나, PC는. 나중에 보는 음. 정도가 아니에요. 저만 해도 지금 애기한테 PC를 주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 아. 마우스가 엄청 불편해요. 그렇죠. 터치 쓰다가 음. 그러네. 그래서 패드를 주는 게 낫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지금 음. 애들 제 첫째가 이제 6 살이니까 이제 뭔가 뭐 화상 영어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이쪽으로 끌어오고 뭐 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터치 주는 거랑 컴퓨터로 마우스 주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렇겠네요. 이거 마우스도 이거 좀 지나면 안 쓰는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나 쓰는 기구가 되고 그러니깐요. 이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노트북도 다 화면 터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깐 음. 윈도우나 이런 애들도 처음에 태블릿 모드 뭐 이런 것들 막 만들었었잖아요. 아직 잘 적응은 안 됐지만. 근데 지금 어린 세대들에게는 네이티브스럽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기본값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예. 점점 더 간극이 느껴지는 뭐 이렇게 근데 차이만 뭐 느껴져 이거? 아니 저 어머님한테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 "아니 음. 남은 평생 스마트폰 안 쓰고 살 수 없다. 공부 좀 해라." 쓰기 라고 싫어하시나 얘기한 보네. 쓰기 싫어한다기보단 네. 어 더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있달까요? 아 뭔지 알죠? 굳이 뭔지 예. 알죠. 근데 엄마 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뭔지 잘 맞아요. 모르겠고
더 열심히 할 생각은 없고 알아보고 그렇죠. 싶지 않고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은 평생 안 쓸 수 없다고 좀 공부하시라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거는 아마 스마트폰을 익히기 싫어하는 마음을 유지하시다 보면 뭔가 더 편한 장비가 나오지 않을까? 스마트폰을 배우지 않아도 뭔가 디지털 그때까지 세계에 살아계셔야 쉽게 할 텐데. 진입할 수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것이야 곧입니다. 이제 뇌에 칩 박는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메타 그러니까 구 페이스북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다가 팀 해체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뭐 또 비밀리 하고 있는 팀들이 있지 않을까? 박 뭐 박사는 나오면 할 거예요? 뇌에 칩 심으면 이 메타버스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장비가 나온다. 저는 고등학교 때 보던 이제 SF 소설들이 그런 가상현실 게임 장르의 소설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내 인생 내에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지금보다 더 안 움직이겠다. 그럼요. 현실 더 세계에서 게으르게 살겠다. 현실 세계의 몸이 안 움직일 수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 그쵸. 저도 사실 꿈입니다. 아니 내 밖에 세상은 몸과 위험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디지털 세계에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저의 현실 몸이 죽지 않을 거라는 보장만 확실하면 음, 영양분 잘 들어오고 음, 죽지 않을 거라는 보장만 확실하다면 디지털 세계의 삶을 살고 있다가 현실 세계의 몸이 생명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안녕. 약간 요렇게 하면 안녕하고 싶은. 예. 왜냐면 디지털에서는 내가 나이가 늙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강화만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 약간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이상적인 가상 현실이어야 되겠죠, 역시.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될 것 같지도 않고 되더라도 막상 닥치면 생각이 좀 거부감이 생길까? 이런 걱정도 좀 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 막 하는 거지. 그치. 막상 현실이 되면 틀릴 가능성조차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없는, 가늠해 볼 수 없는. 전혀 짐작도 안 가잖아요. 그냥 상상의 지금 나래죠. 화성에서 살겠어. 약간 이런 상상은 하지만 가고 음.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얼마나 험난할 일인지 우리 모르잖아. 그쵸. 아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상 못한 시간의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해 전에 지금의 시점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아주 가까운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지만 약간 조금 떨어진 미래 예측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지? 그거 비슷한 미래를 예측한 책 이런 거 갖다가 네. 이제 복귀한 적이 있어요. 한번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개나 2000년대인가? 맞나? 한 80년대인가 90년대 쓴 책이 2000년대가 2010년대에 대해서 예측한 게 있었는데 의료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게 발전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실제보다 나머지 다른 거 뭐였더라?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너무 늦게 개발될 거다라고 예측을 그치. 했었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디지털 쪽의 개발 생산 속도는 과소평가하고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을 때이잖아요. 의료라는 건 언제나 항상 있어 왔는 수준이었으니까 '더 빨리 발전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었나 봐요. 예. 그렇지. 근데 아직도 감기는 정복당하지 않았고 약간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의 문제겠죠. 자본이 어디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일 것도 있을 것 신기한 같아요. 게 메모리하고 저장 장치 발전하는 속도 보면 너무 신기해. 왜냐면 처음에 테라바이트급 하드디스크만 나왔을 때도 진짜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게 그죠. 소형화되더니 지금은 뭐 SSD가 뭐야? SSD도 벌써 옛날 게 돼버리는 판국이니까 맞아요. 속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맞아. SSD를 일반 컴퓨터에 박아 놓고 쓸 거라는 생각은 와, 못 그니까. 했었는데. 근데 지금 SSD도 옛날 거잖아. 맞아요. 그죠? 요즘 그거 NVM인가 그거 쓰잖아. 그리고 또 뭐 연결 규격 같은 거 옛날 거 쓰면 늦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니까 사타 나왔을 때마다 우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옛날 사람 얘기한다 지금. 옛날 사람 그러니까. 얘기만 계속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음.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서 이제 주제를 네.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의 게스트는 지난번에 이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신 강태영 님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태형님 저희 앞에 썰들 듣고 계셨나요? 예,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런 저희랑- 쓸데없는 잡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님은 아니, 우선 어떤 미래를 그리시는지.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는 세대신지 싶은데. 저는 맞네. 어렸을 때
볼마우스랑 디스켓을 보고 자랐고 아 그래요? 어. 아이 예, 뭐 예. 동년배네. 그러니까 한 9살, 10살 때까지는 그걸 봤어요. 그 볼 호호 불어가지고 그 마우스잘 안 되면 울지 아 않아요? 그죠, 먼지 그죠. 먼지 빼야죠. 털지, 먼지 예. 맞아요. 털지. 예. 그걸 한 10살까지 봤던 것 같아요. 오. 아니 거의 그러면 비슷한 세대죠. 스타크래프트 세대네? 그쵸? 예. 제 또래를 아 다 그럼 스타 뭐 방송 막 보고 이러는데 제 친구들도. 그렇군요. 아니 난 예. 뭐 또 엄청 젊으신 분인 줄 알았지. 아 뭐야. 볼마우스 말 다 했네요. 아 아무튼 지선이 끝나시면서 큰일 겪으신 걸 털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일 아 털어내셨어요? 아니 뭐 지선 뭐 SBS랑 같이 폴리스코어 오. 메타S 서비스를 했었고 뭐 대선만큼 뭐 이슈가 지선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뭐 작게 문서 몇 가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투표 결과와 관련된 작업이었던 거예요? 개표하기 전에, 개표하기 개표하기 전에. 이전에 뭐 뉴스 데이터랑 댓글 데이터 합해서 가령 뭐 5월 음. 8일에 이재명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둘 다 출마를 했었는데 그 출마 직후에 어떻게 보도 패턴이 바뀌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아. 데이터로 좀 풀어내는. 그러니까 선거 방송 메인 개표가 시작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것들. 그런 기사가 필요하니까 당일날 그런 음. 분석을 그래서 했었어요. 어제까지 바로 당일날까지 아주 바쁘셨다고 제가 알아갖고 음. 오늘은 그 주제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전 작업물이셨던 그리고 또 방송에도 한번 이슈몰을 했었던 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혐오발화를 탐지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개발을 하시고 관련해서 논문을 쓰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 방송에 전장현 대표님과 이준석 야당 대표가 토론회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판넬 같은 걸로 한번 노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또 같이 받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찾아보다가 혐오발화가 생각보다 평가돼 있어 셋이 꽤 있더라고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었다라는 정도로 제가 찾았었었는데 예. 만들어 주신 내용이 생각보다 어 그 혐오의 방향성을 더 다양하게 담고 있는 모델이어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네. 혐오 발화라는 게 뭐예요? 혐오 발화? 이게 뭐예요?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한 뭐 적대적인 발언들 이런 거죠. 혐오 발언. 그렇죠. 예. 아. 적대적인 발언들이 좁은 의미이고 그래서 뭐 이거는 굳이 뭐 예시를 안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뭐 여성에 대한 비하라던가 특정 지역을 조롱한다던가 뭐 이런 건 굉장히 익숙하죠. 뭐 인종차별 표현부터 해서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거는 뭐 그 절대적으로 뭐 수가 많다 적다를 의미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북유럽계 이민자 수보다 흑인의 수가 더 많다고 해서 그 북유럽계 이민자를 더 사회적 소수자로 간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단순히 뭐 많다 적다하고는 다른 개념. 근데 문제는 이걸 뭐 넓은 의미로 좀 확대할 때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령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남을 욕한다. 그럼 누가 봐도 지역 혐오 내지 지역 차별 발언이잖아요. 근데 영남을 욕한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 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인가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게 이슈가 있냐? 한국은 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서구처럼 이렇게 네. 국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신교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많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개신교 국가니까요. 거기는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 문제가 되는 나라고. 근데 반대로 한국은 그러네요. 애초에 뭐 이슬람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욕하면은 대부분 온라인 댓글창 보면은 개신교를 욕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거 약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러네. 종교 국가가 아닌데 뭐 점유율로 따지면은 개신교가 1등인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1등 종교를 욕하는 건 뭐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좀 애매하죠. 아. 네. 그러네요. 네. 혐오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그래서 거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거를 근데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막 경상도 그쵸. 사람에 대한 굉장히 강한 모욕을 이거는 지역 차별이 아니고 단순 악플입니다라고 하기 좀 그렇단 말이에요. 음. 그러네. 지역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메이저리티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언이라고 해서 지역
그치. 지역에 지역성이 또 대한 아닌 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아니니까. 네, 그건 아닌 그러니까 거네. 지역 차별이 아닌 게 아닌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정의를 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대해서 통념을 강화하고 그들에 대해서 뭐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차별 혹은 뭐 적대감 이런 것들이 들어간 표현들. 그냥 집단을 겨냥하면 일단 혐오 발화다라고 좀 넓게 디파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 과정에서 가령 뭐 최근 되게 핫한 이슈인 남성을 겨냥한 발화 유형 카테고리에 포함이 됐었고요. 그렇군요. 네. 남성 남 혐오 발언? 그래서 남성을 겨냥한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남혐이랄 남혐 발언? 맞죠.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대부분 근데 뭐 사람들이 뭐 한남 이런 표현만 많이 아, 아시는데 한남.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워마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이냐면은 연령,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성소수자랑 연계해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게이를 남자이면서? 비하하면서 맞아요. 남자이면서 아. 어린이들, 뭐 한남 유충 제기해라. 혹은 뭐라고요? 남자이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르실 수 있는 용어 아닌가요? 그렇군요. 설명을 해드리면 네, 되나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한남 뭐라고 한남은 이거 했어요? 설명하면 1시간 다 쓰는 거 아니야? 아니, 간단하게만 대표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하고, 같으니까. 네. 그 한남은 한국 남자 이건 많이 아실 것 같고 그쵸. 유충은 그 벌레 유충 있죠. 네? 뭐 모기 유충 박멸할 때 그 유충이에요. 그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남자 벌써 이미 어린이를 혐오 발언이네요. 그 아, 남자 어린이를 어린이를. 네. 아. 그러니까 한국 남자 유충 줄여서 한남 유충이고 어? 제기해라는 그 아, 온라인 옛날에 커뮤니티 상에서 성재기. 맞아요. 성재기 아. 사건. 와, 이게 엄청 조어가 섞여 있는 그런 용어네. 오.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한국 남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린 아이를 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남이 또 될. 추가적으로는 그 뭐 한남 젠신병자들 죽어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젠심은 뭐예요? 젠신병자. 그게 그 뭐예요? 젠더 플러스 정신병자를 합한 표현인데 오. 그런 오. 차별자. 아니 트랜스젠더를 겨냥을 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 성전환 그러니까 M2F 남성에서 여성으로 M2F 트랜스젠더를 겨냥을 해서 얘네들은 진짜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젠더 정신병자다. 그래서 오. 그런 식으로 해서 성소수자 그러니까 생물학적 여성이 아닌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그런 레디컬 페미니스트 커뮤니티 되게 적대하는데 그치, 그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죠.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혐오네. 남성 혐오가 아니고 성소수자 혐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죠, 지금 얽혀 남성 있어요. 혐오에 성소수자 혐오에다가 정신병이 있는 환자 혐오까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용어 하나로.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도 어. 비하하고 남성도 비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M2F 트랜스젠더를 더 겨냥하는 뭐 이런 표현들이죠. 와, 그러면 어렵네. 지금 여기 성소수자 카테고리도 따로 있는데 그러면은 멀티 라벨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둘 다 잠깐만. 체크가 되는 거죠. 일단 네. 그 혐오 발화라는 게 이런 건데, 그죠? 예. 이런 혐오 발화들이 이제 온라인상에 특히나 많고, 그죠? 근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혐오 발화가 많아서. 뭐 일단은 뭐 응.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슬슬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스마일게이트 AI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같이 했어. 자연어 윤리 관련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싶다라는 게 처음 환경이었었고 조건이었었고 스마일게이트에서 펀딩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펀딩을 스마게 쪽에서 한 그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일게이트가 뭐 하는 데예요? 게임 회사입니다.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회사고 스마일게이트 아. AI는 뭐 게임 개발을 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확장돼서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R&D 쪽 일을 하는. 게임 처음에 회사의 그쪽에서 연구 부서인 거군요. 근데 왜 그 별도는 윤리 네. 관련 데이터셋을 만들어요, 거기서? 제가 당시에 듣기로는 그 챗봇에서의 혐오 발언 디텍션을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들었었어요. 물론 저희가 막 챗봇 도메인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왜냐면 당시에 이게 벌써 1년 전 일인데 핫했던 이슈가 그 이루다 챗봇 기억나시나요? 네, 이루다. 그러니까 결국에 유저가 민감한 이야기를 하면은 얘가 회피를 해야 되잖아요. 이루다가요? 가령 알아듣고. 그러니까 챗봇이. 그러니까 가령 제가 챗봇을 뭐 이루다가 아니더라도 어떤 챗봇을 키고 거기다가 막 땡땡아
게이들 너무 이상하지 않니?라고 했을 때 그 챗봇이 자기가 잘 모르는 동조하면 주제라고 했을 때 어 잘 모르니까 응응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캡처돼서 그죠. 난리 나겠죠 아, 서비스가. 예. 근데 막 그런 일이 많이 익숙하지 있었죠. 않은 기도다에서 이미. 근데 익숙하지 않은 영화를 보고 막 "땡땡땡 영화 너무 재밌지 않니?" 이럴 때는 동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음, DB에는 명확히 없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판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 나올 때 아, 그러니까 회피를 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적당히 동조를 해 줄지 음, 이거는 들어온 발언이 혐오 발언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챗봇에서는 요런 상황에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챗봇이 혐오에 동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윤리와 관련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분리하려고 하는 거군요. 막으려고. 그걸 학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아, 얘기가 됐던 거는 뭐 대화형 데이터셋으로 가능하겠냐였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대화가 아니죠. 대화라면은 그러니까 뭐 대댓글로 사람들이 싸우기는 하는데 사실 그런 케이스가 아,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 네. 대화라고 보기엔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무슨 어, 소셜 미디어처럼 알림이 계속 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에 댓글이 음, 많이 생겼어 이런 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대화 시퀀스가 길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막 챗봇에 특화된 혐오 발언 데이터셋은 아니고 저희가 했던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범용 혐오 발언 데이터셋이 됐죠. 음, 고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 뭐 음, 게임사에서 사실 지금 넥스트 먹거리로 AI를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게임사가 지금 AI스러운 R&D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혐오 발화에 대해서는 다들 사실 접근하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 이미 너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게 게임 내 채팅들 그다음에 음성 채팅일 때 얼마나 여혐남혐 등등의 이제 혐오 발화가 많이 발생하는지 뻔히들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게임 마스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걸 커버해 가며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당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셋 구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챗봇에 쓸 뿐만 아니라 이미 말하는 사람들의 채팅창의 필터링 역할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트위터라든지 열린 공간에서의 어떤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일들 그게 안 그렇게 되면 약간 텀블러처럼 그 공간 자체가 막장으로 완전 간다. 네 막장으로 가고 이미 막장으로 간 건 아,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게임계 쪽의 채팅창들이 이미 막장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한참.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렇지. 예 그걸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이제 받고 있어요. 그게 음, 막장인 지는 너무 오래됐고 음, 심지어 이제 게임 어떤 카테고리들마다 남자들이 우세하거나라는 것 때문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여자를 뭔가 조금 더 "우리 다 음, 같이 잘 돼야 돼." 같은 멘트를 한 것만으로 일자리를 뺏긴다거나 이런 일들을 워낙 부지길 수 있었던 게 게임 업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정하려는 음. 최소한의 노력들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워낙에 민감한 이슈라는 거죠, 특히나. 음, 아 그쵸. 뭐 약간 소위 일베처럼 그렇게 이미 아수라장이 돼 버려 있는 상태인 곳이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곳이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혐오바라 모델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작업을 태영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저랑 사회과학 연구자들 그리고 네, 이렇게 자문하는 분들, 레이블러들 다 같이 모여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회과학 아무리 연구자들이랑 하셨어요? 언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고. 예예. 어, 사회과학자들이 메인이죠. 어.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라면 왜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일까요? 사회과학은 넓은 범위니까. 뭐 사회학, 정치학, 신문방송학 이쪽 분야들에서 전공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혐오바라에 우선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게 큰 것 같아요. 결국엔 어떤 게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아, 정의를 해야 혐오가 되면 무엇인가? 아, 그러니까 문장이 딱 들어왔을 때 혐오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언어학, 뭐 사회 언어학자가 할 수도 있겠죠. 사실 뭐 학문의 경계가 늘 그렇듯이 부토막처럼 잘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회과학자들이 왜 필요한 예시를 들려드리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 눈에는 약간 나스닥 운지헨노라는 표현은 제 생각에 혐오로는 아니에요. 나스닥 뭐요? 운지헨노라는 표현은 운지헨노. 예, 나스닥은 그 나스닥인 것 같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거 나는 일단 운지는 판단 못한다는 게 확실해. 운지는 말 그대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을 예, 지칭하는 예.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스닥이 그 폭락했다라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장이 안 혐오 좋아진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 혐오발화가 너무 일상화돼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 같은 수준이 어. 되어 버려서 태영님 볼 근데 때는 어. 혐오발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대상이 없잖아요, 부정적인 대상이. 감정을 배설하는 형태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기 때문에 혐오 발언이 아닌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예를 혐오의 들어서 대상이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 만약에 이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러네. 겨냥했다. 이 사람에 대한 조롱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요. 근데 네. 네. 시간이 십몇 년이 한참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운지라는 그 은어에 매번 이거를 쓸 때마다 특정 인물을 조롱하려고 하는 거냐 제 생각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음. 그 룰인 거예요, 온라인 커뮤에. 마치 우리가 뭐 어. 개새끼라는 표현을 쓸 때 막 개는 저열한 것, 강아지를 조롱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쓰는 거잖아요. 예. 아하. 되게 그래서 아 어렵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지? 어린이를 표현하는 어린이? 말로 로린이라는 말이 한참 어린이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나왔었는데 아 지금은 거의 로리타의 메인 광고에서 사용할 정도로 주린이 아니면은 게린이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일상화돼 버렸거든요. 그럼 이거는 혐오 발화로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뭐 저희 데이터셋에서 뭐 다뤄졌던 내용들은 아닌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언어가 시간이 흐르고 그러니까 맥락이 계속 달라지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주린이들 뭐 해외 주식 투자를 음음음. 시작한 주린이라는 게 기사가 나가는데 뭐 맞아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거는 그 기원이 그런 로린이 맞아요. 같은 데서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쵸, 그쵸. 아까 제가 든 개새끼 예시처럼 개새끼가 동물 비하 발언이 아니듯이 이거는 시간이 음. 충분히 흘렀으니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 항상 논쟁이 있죠. 그래서 이건 되게 연속적인 그러게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와 그 이거 개새끼만 하더라도 어렵네. 사실 동물 비하라고 여전히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아 예. 그래요? 아 예. 그래? 그럼요. 어 극소수긴 하지만 가끔 소셜미디어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 있죠. 걔가 뭐 뭐가 죄가 있다고 거기 갖다 붙여요 이렇게? 개 그러니까 왜 개를 어.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했느냐라는 거지. 어. 아. 근데 지금 그렇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신병자만 해도 그러면은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맞잖아요 또. 그거는 안 그 그쵸. 그걸 전반으로 깔고 하는 욕이란 말이야, 욕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개새끼도 음. 마찬가지인 거지. 개새끼라는 건 어쨌든 인간 이하의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하 발언이 맞지. 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그러니까 되게 판단이 쉬운 게 아니군요. 맞아요. 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예. 가령 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렵네요. 게 있냐면은 뭐 병신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음. 상대적으로 우리가 병신이라는 욕을 쓸 때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게 저는 적다고 느끼는데 반대로 뭐 "야 너 귀머거리냐?"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실 좀 더 청각 장애를 강하게 지칭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말씀하신 네. 대로라면 얘가 네. 잘 못 들었어라는 컨텍스트를 추가했을 뿐이지 청각 장애인을 일부러 더 지칭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컨텍스트가 추가되는 순간 뭔가 이미지가 좀 더 구체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음. 그러니까 듣는 아.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차피 연상하기 직접 변화가 좋다. 아닌데 연상하기 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되게 좀 네. 임의성이 크고 그러니까 연속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음. 내린 기준이 사실 정답은 아니고 누구 입장에서는 뭐 운지가 여전히 형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 팀의 정의였었던 거고. 그래서 요지는 아하. 이거를 판단을 해 줘야 된다는데 이거를 주로 기존에 있던 특히 개발자분들이 만든 혐오 발언 데이터셋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확실한 혐오 발언, 클린, 그다음에 애매한 거 세 레벨로 돼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 아하. 맞아. 맞아요. 예예.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애매한 애들을 쓰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디벨롭자 그러네. 관계에서. 넘치게 애매한 애들만 있겠지. 그럼 얘네들은 그냥 버려 버려요, 그냥. 없는 거지 어. 뭐 모델에.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한 막 3만 개를 구축해서 만 개, 만 개, 만 개 해서 깃허브에 올려두면은 막상 개발하는 쪽에서는 가운데 만 개를 그냥 빼버리고 써요, 애매하니까. 그러겠네요. 그쵸. 걔를 학습한다고 해서 음. 쓸모 있어지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기준을 그냥 이분법적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그 애매함 레이블을 치워버리잖아요. 저희 처음부터. 아하. 데이터셋은 혐오 발언이 이거나 아니거나요. 아니거나. 예. 그래서 그래서 운지 이거를 거기다가 애매함으로 예. 심지어 그래서 카테고리를 다 정의해서 그 카테고리 혐오 발언이다라는 형태로 작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카테고리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유해 주시는 헤이트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음. 여성, 성소수자, 남성, 인종, 지역, 종교, 연령이라는 카테고리별 혐오 발언이다라고 라벨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장이 들어오면은 각각의 카테고리의 혐오 발언일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멀티 레이블이니까 뭐 독립적인 건 아니고요. 동시에 2개 이상 카테고리가 나올 수도 있죠. 아, 그럼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가 지금 헷갈리는 게 좀 있는데 구축하신 건 데이터셋이고요. 그걸 라벨링을 한 데이터셋이고 음흠, 그걸 학습한 분류기 모델은 베이스라인으로 하나 같이 공유하셨어요. 그거는 만들기 어렵지 않았으니까. 음흠. 최근에 이제 빅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그냥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만드는 거는 엄청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베이스라인 모델 아, 하나 같이 하셨고 그러니까 시작은 데이터 셋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처음에 프로젝트의 시작은 실제로 한 작업물은 데이터셋 만들기시고 뭐 네. 저희가 다 하긴 했어요. 저희가 다 스마일게이트에서 그러니까 전 과정을 펀딩해 준 거고 모든 개발 네네. 프로세스 저희가 다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초기 수집,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다 글 보는 것부터 레이블링, 이게 데이터셋 구축이죠. 그래서 레이블링 그죠. 같은 경우는 한 댓글을 보고 3명이 판단을 했어요. 사회과학자들. 그래서 다수결로 판단을 했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이거는 지역 플러스 여성이야. 또 다른 한 명은 이건 여성이야. 마지막 사람들은 지역 플러스 여성이 하면은 하나가 B니까 지역은 날아가고 여성만 살아남고 이런 식이죠. 다수결로 최대한 많이 정하는 그런 그럼 세 방식이 명이 동의한 레이블만 레이블링 하셨나요? 그게 최종적으로 레이블링이 됐어요. 네. 셋이 다 아. 다르면은 셋이 다 다른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극소수긴 네. 하죠. 그런 네네네. 경우에는 그냥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한 번 더 보고 살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죠. 그러면 그 최초에 평가의 대상이 됐던 문장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가져오시나요? 네이버 다음 포털 댓글이랑 네. 온라인 주요 커뮤니티들 DC, 일베, 워마드 이런 곳들에서 들고 왔습니다. 거기서 그냥 쭉 긁어와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댓글들을 긁어온 거고 근데 대신에 이거를 그냥 완전 랜덤하게 긁어오면 애초에 혐오론이 별로 없잖아요. 단순 악플 네. 대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게시물 제목이나 뉴스 제목을 이 7가지 카테고리, 여성, 종교, 인종, 지역 이런 것들이 들어간 카테고리들을 넣었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면은 이런 카테고리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그냥 러프하게 혐오 발언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너무 클린한 발언들만 모으기는 되게 쉬워요. 뭐 날씨 뉴스 그죠. 긁으면 거기 있는 댓글은 다 클린하게 두들겨서 굳이 못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민자 관련 이슈의 댓글을 보면은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 경계를 잘 구분하는 게 좋은 데이터셋이잖아요. 애초에 뉴스 범위를 거기로 한정을 한 거죠. 주제를 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댓글을 가져와서 세 예, 명이서 다수결을 하시고 이런 절차인 예, 거군요. 예. 맞습니다. 와, 그 보는 것도 고역이겠다. 그거 계속 혐오 발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이거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 데이터셋에? 저희가 그러니까 그 헤이트스코어랑 언스마일이 분리가 돼 있는데 언스마일이 기본 데이터셋이고 마지막 헤이트스코어는 휴먼 인더 룩으로 한 10,000개 추가한 거예요. 근데 총 네. 합하면은 3만 개 정도 되죠. 3만 개 정도 되고. 지금 3만 개. 나온 발언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언스마일이 스마일게이트에서 공개한 데이터셋이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만들고 스마일 게이트를 그 채널을 통해서 공개한 거죠. 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좀 더 보강해서 나온 게 지금 여기 헤이트 스코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장이 3만 개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그 전에 걸러진 것들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혐오 발언이 아닌 문장들도 섞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셨던 것들 중에? 아니 그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혐오 발언이 다. 클린으로 들어가 있어. 왜냐면 걔네들이 빠지면은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이 혐오 발언이 이다 그러네요. 아니다를 구분해줘야 되는데 아니다인 애들 다 포함되어 있죠. 양쪽에 여기 애들이 다 보시면 있어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7개 카테고리에 기타 혐오 발언, 단순 악플, 일반 댓글을 클린이라고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총 10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일단 문장을 3만 개를 봤다는 거네. 그렇죠. 아니 그걸 심지어 와, 대단해 최소한 진짜. 한 문장별로 3명 이상씩 봤다는 거고 여러 번 그렇죠. 검토한 것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얼마나 맞아요. 걸리셨어요? 그니까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거는.
레이블링 자체는 뭐 한 2달?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희 깃허브 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참여 인원이 되게 많아요. 많긴 그러네요. 참여 많아요. 연구원이 꽤 많이 네. 계시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서 그래도 지금 레이블링 보조 참여자만 해도 1, 2, 셋, 넷, 다섯, 여섯, 7분 계시는데 네. 1,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14분? 총 14분이 지금 네. 작업하신 거고.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달 걸린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이게 와. 다 심지어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전공자 이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네. 사람들이 일을 한 거니까 2달이나 걸려서. 여기 지금 네. 최소 석사예요, 지금 보니까. 참여 그니까 연구원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음. 왜냐면 저희가 막 이쪽 혐오발을 아예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기준을 세워서 음.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지. 그러니까 뭐 음. 그 기준을 세우지만은 그 기준도 이해하려면은 최소한의 도메인 지식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흑형은 칭찬인데 왜 이게 혐오예요라고 하는 사람 질문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쵸, 최소한의 그쵸.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너무 없으면 저는 안 돼. 못합니다. 이 저는 레이블링 하는데 참여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네. 뭐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뭐 공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니 이거를 인터넷에 루틴을 대한 계속 용어도 해야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음. 용어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나 뭐 조어가 어떻게 됐는지 배경도 알아야 되고 얘가 어떤 상황에 써서 그런 표현을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혐오인 건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 단순 악플인 건지 그냥 완전히 준이처럼 쓰여버린 상태인 건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배경 지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거기다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걸 혐오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이 드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지만 데이터셋이 의미가 있는 거고 심지어 그리고 논쟁적인 것들도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쉽지 않게 걸릴 거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 그 세 명이 판단을 똑같이 했을 때 혐오이거나 아니거나로 분류가 된 거예요? 한 그쵸. 세 문장을 세 명이 명이 다수결 보고 정하는 거죠. 예. 다수결로 보고 그러면은 그게 그 세 명이 일치하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3명 일치 비율은 잠시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음. 아예 크리펜돌프 알파라고 이런 레이블링을 점검하는 매트릭이 있어요. 지표가 있고. 얼마나 같이 평가하는지를 맞아요. 그래서 보는. 0에서 1 사이로 나오는데 저희가 0.7 이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 일관성이요. 그러니까 신뢰도 같은 개념이군요. 문항 신뢰도 그쵸. 같은 그러니까 개념. 크롬바그 알파 같은 거예요. 크롬버 서베이에서. 알파. 그거 약간 서베이 0.7이 레이블링 넘는다. 그래서 그러면 되게 높은 편이네요. 아니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까도 왜 이게 혐오인지 아닌지 되게 잘 네. 모르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네. 연구자들이 일치하기가 쉬울까 이렇게 좀 염려가 됐던 건데 왜냐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0.7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은 뭐 대부분은 그래도 일치하는 방향이란 얘기니까 그죠? 그쵸, 그쵸. 음. 아니 근데 아까 지금 방금 논란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이게 공개되고 나서 각 커뮤니티들의 반응들도 궁금해요. 사실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혐오발하다라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인 거일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면. 아, 네. 그렇지.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한남 젠신병자? 뭐 그런 거 했을 때 어. 이게 왜 혐오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쪽 그죠. 자기는 커뮤니티에서는. 댓글에서 평상시에 쓰는 말인데 여기에 지금 음. 혐오발하다라고 라벨링이 돼 있는 거고 심지어 그게 주요 카테고리 중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나는 혹시 그럴 리가 그런 없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이랄 게 혹시 피드백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대충 몇 가지 눈팅을 해봤는데 일단 네. 스마게 깃허브 통해서 공개한 날 펜코라는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랑 트위터를 살펴봤는데 그래서 양쪽 모두에서 서로 다른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펜코 같은 경우는 뭐라고 욕을 하냐? 그 여성 혐오 레이블링에 여성가족부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은 그거를 혐오로 취급하더라. 싫은 거 싫다고 어. 말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설명하기가 되게 피곤한 뭐 그런 일이네요. 듣기만 해도 힘들다. 와. 피곤하네. 근데 그다음에 저희가 되게 반대쪽. 근데 저희가 되게 네. 사실 되게 넉넉하게 레이블링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리적 비판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막 나는 막 여성가족부가 한 정책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를 혐오 발언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럼 뭐가 혐오 넉넉하게 발언이 했어요. 돼요? 그러니까 되게 수위가 센 것들 가령 뭐 여가부 꼴패를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아,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되셨는데 이제? 아니 잠깐 태형님 너무 잘 쓰는데? 너무 그러니까 잘 전문가가 써. 되셨어. 플로우가 이게 그렇게 장난이 아니야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을 쓰면은 사실 효과론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라벨링을 하실 때 혹시 그 문장이 멀티 라벨링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위치까지 지정해서 라벨링을 하셨나요? 문장 단위, 댓글 하나하나 문장 문장. 단위. 네.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음, 이런 소위 이제 감정사전. 지금 이거는 감정사전을 보기 어렵고 발언의 어떤 장르를 캐치하는 클래시파이어지만, 그리고 일반적인 카테고리 클래시파이어로 동작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이런 어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건 그걸 해내신 거고, 그러다 보니깐 음. 대단하다. 그러면서 논쟁이 있을 법한 포인트도 있겠지만 당연히. 근데 무슨 작업인들 그런 논쟁을 어떻게 다 피해가면서 완벽하게 만들겠어요. '쓸모에 맞는 수준으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음. 많이 좀 느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작업하시면서 '아 이런 건 좀 너무 어렵다.'라는 게 있으셨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감정 사전이나 감정 분류 카테고리의 문제들은, 저는 사실 이 모든 상황마다 특별히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제작하지 않는 이상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긍부정으로 돼 있는 데이터셋의 맞아요. 경우 그걸 뭐 어디 거 갖다 써서 우리 거에다가 적용해 보자 이런 거는 정말 뭐 뭐 대학생 리포트에나 해 보는 그냥 장난이지, 절대 쓸모없다. 이거를 이 데이터셋을 유지하고 계속 리소스 업데이트해 가면서 관리하고 하지 않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지금 조금만 한 더 사이 얘기해 주실래요? 왜 감정사전을 기존에 공개된 걸 가져다가 프로젝트 하는데 쓰는 게 무리인가? 어 조금만 더 뭐 풀어서 우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태영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적으로 단어의 의미가 바뀔 때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단어인데. 네, 음. 똑같은 단어인데 계속 시간이 지났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데이터셋들이 훨씬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미 단어가 의미가 바뀌었거나 혹은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거나 요런 상태가 된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야 돼요. 레이블링을 하는 상태인 게 카테고리가 달라지면, 그러니깐 어떤 텍스트를 사용하는 배경적 상황이 달라지면 그 의미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 텍스트 마이닝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긍부전 사전이 그 네이버 영화 평점 사이트예요. 데이터예요. 음. 대부분 근데 점 그걸로 하죠. 음. 네. 점수가 나오거든. 문장이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점수가 같이 있으니까 그걸로 점수화를 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그걸로 학습을 하면. 근데 영어 그러니까 평점에 네. 문장하고 평점이라는 점수가 같이 있는데 고런 그죠. 데이터가 평점 말고는 잘 없으니까 그걸 맞아요. 가져다 쓰게 되는 거고.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영화 맞아요. 평점이지 이렇게 되는 그죠. 거죠? 예. 근데 어. 이제 제품을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이럴 때 영화 평점으로서의 텍스트에 대한 맥락과 비슷하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음. 동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음. 전에 다른 데서도 한번 공유해 줬는데, 이런 긍부정 어 평가해 주는 API가 없는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구글 API 같은 경우도 있고, 어디더라? 네이버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써 보시면 딱 느낌이 와요. '아 이거 쓸 수가 없구나.'라는 느낌이 확 음. 바로 옵니다. 그거 지금 API도 쪼끔만 소개해 줄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쓰는 API예요, 걔가? 그냥 문장을 문장을 넣으면 던지면, 네, 문장을 네. 던지면 긍부정에 대한 스코어랑 이 단어를 까먹었네요. 그 긍부정이 심하게 왔다 갔다 했는가를 평가하는 메트릭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두 개를 리턴해 줘요, 제가 알기론. 극성? 예, 음. 극성. 음. 왜냐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약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라, 극성의 정도가 과했었어 같은 걸 같이 평가하게 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아하. 아까 태영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멘트는 사실 그런 극성이 강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우리가 평가하는 무언가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감정 사전을 썼을 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맥락에 잘 안 맞아요. 모든 문장 맥락이 좀만 하나하나가 다르면.
예. 음. 문장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어떤 점수가 있고 그거 가지고 이런 컨텍스트를 좀 더 우리가 더 평가하거나 파악할 수 있어라는 기대감에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0에 가깝고 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일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나온다거나 이런 성능이 좀 안 좋은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NLP의 빅 모델들의 개발 발전 방향들 때문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좀 쉽게 좀 그나마 좀 할 만한 수준으로 변하긴 했지만 기존만 하더라도 긍부전 사전이 단어식이었어요. 문장식이 아니었어요. 그쵸. 단어 문장식이랑 사전을 단어식이랑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찬양 그러면 플러스 1점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이죠. 예. 근데 지금처럼 태영 님이 만드신 이제 감정 사전이 아니죠. 감정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문장의 멀티 라벨링을 한 거니까 훨씬 더 실무에서 사용하기 좋은 데이터셋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음. 그런 음.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한번 만드실 때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이거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은 방금처럼 이런 시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럼 계속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태영 님의 의견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문제를 알고 계실 텐데 그죠? 이걸 겪어 뭐 보셨을 우회할 테니까.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제한점을 해결할 방법이 있거나 그쵸. 그런 걸 당장 고민해 스마일 게이트 보시는지. 쓴다고 어.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그쵸. 지금 일회성으로 만들고 끝냈다가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음.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걸.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인터넷 용어들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니까 그죠. 사전의 교체 네네. 주기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혐오가 새로운 발언들이 만들어질 텐데. 예. 음. 너무 제가 혼자 말이 많았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야 인제 이런 얘기 많이 해 봐서 알지만 청취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고런 얘기를 한번 짚어 주고 싶었고 음. 태웅 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런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네. 잘 듣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갑자기 혼자 나오게 됐는데 저희가 이번 화 녹음하는 동안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길게 내보내는 건 어렵겠다 판단이 들어서 중간에 한번 나눠서 가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제가 최대한 좋은 타이밍에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화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기대가 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1 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 다음 화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